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라 송원건 목사입니다. 이 황교안 이제 후보가 김기현과 이제 이 대표 후보로 나와서 이제 1, 2위를 다투는 가운데 아주 울산의 부동산을 가지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면서 기염을 토하는 가운데 이번에 또 전강훈 목사를 고소를 했다. 전격 고소를 한 것이 이제 공천 대가로 과거에 이제 대표로서 이제 4.15 총선이죠.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내막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의 전말에 대해서 제가 또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4.15 총선 때에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전격 기독교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호의를 받고 그런 가운데 이제 패망을 했죠. 패망을 하고 뒤로 완전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 또 후보로 1년 지나서 22년도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또 이렇게 이제 실패를 하고 이번에 23년 이번에 이제 국힘당 대표로 다시금 이제 나오게 돼 가지고 뭐 넘어진 데서 난다. 또 나는 회개를 하고 다시 출발한다. 네 가지 해결을 했다. 그리고 뭐 암적 존재들은 이제 도려내야 된다. 뭐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렇게 나섰는데요. 자, 김기현 후보와 이제 맞서면서 한번 도전을 해서 이번 기회를 어느 정도 그래도 과거에 경력이 관력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박수를 받는 듯 했는데 또 부정선거도 열심히 또 해오다가 여기에 어떤 이제 이렇게 문제가 완전히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것이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 나온 것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리고 논평을 자 황교안 정강훈 고수 공천 대가로 50억을 받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게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황교안 대표 전 당 대표 후보가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 황 후보가 2일에 페이스북에 전 목사가 저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공천과 관련해서 누군가 황교안한테 공천을 받으려고 돈 50억을 주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려 발표했을까요? 이어서 저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해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도 공천에서 돈이 오가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이 황 후보는 전 목사의 거짓말과 모함 정말 도가 지나치다 분노가 끓어오른다면서 오늘 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네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전 목사가 저에 대해 가전 비방과 거짓말을 했던 사실에 대해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거짓말을 전 목사가 한다고 그랬는데 전 목사님도 이제 이런 이제 감정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거짓말쟁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을 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황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민원 접수 확인증에 따르면은 서울종합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앞서 이렇게 우파 성향 전 목사는 지난 27일 날 전도에서 춘천에 열린 뭐 한 행사에서 그때 이제 행사 많이 모였었죠. 그때 그 발언을 한 그것을 문제를 이제 삼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닌데 이렇게 다시 덜쳐낸 의도가 무엇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 후보는 이제 지난 그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였던 2019년 2월에 전 목사 등과 함께 정말 환호를 받으면서 굉장한 대망을 가지면서 그리고 전 목사님의 그 적극적인 후원과 강화문에 그때는 굉장한 이 바람이 불었었죠. 그래서 뭐 앞으로 히어로 대통령까지
그리고 가자. 그래서 대표까지 이렇게 당선되는 데에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관점에서도요, 이 전도사면서 장로인 이런 이제 그 신앙이 참 좋은 것으로 모범생으로 알려진 이런 분이 이 목사에게 이렇게 고소를 꼭 먼저 해야 되겠는가? 그 해명을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거기다가 전폭적으로 이게 전국으로 지난달 27일 알려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이게 잘하는 것인가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점잖은 분이 참 인내하고 그리고 또 전 목사님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을 하면서 그 겸손한 분으로 좀 인내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한 번 더 참 다시 보게 되고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돌아서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힘제 전대의 대표 선거를 코앞에 바로 두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성이 무슨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특히 김기현의 같은 칼라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두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결국은 김기현을 밀어줘야 될 사람이 손을 같이 맞춰야 될 사람이 같은 칼라의 이제 한교안이고 또 천하람은 결국은 이제 안철수를 밀게 되는 뭐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로 이제 직격탄을 부동산의 문제를 두고 직격탄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불편해하고 과연 어떻게 결말을 가지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보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김기현 후보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한교안의 그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것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지지율이 더 하강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번에 대표가 꼭 된다고 보장은 많이 하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제 나중에 어떤 기회를 가져올기가 어떤 자리도 내주지 않도록 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 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이런 점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교안이가 설 자리가 어딜까요? 한교안이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한계라든지 또 정치적인 한계, 인격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전말이 되어진 것은요. 황 대표와 전강훈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2019년도죠. 그때 전 목사가 계속되는 이 법무부 장관 되는데도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법무부 장관 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전 목사가 굉장히 그때도 선거에 열정적으로 도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이 황교안을 추천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긴밀한 관계로 총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대표가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그 가까운 사이로 이제 금시 그러니까 단식을 할 때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데에 아주 그 전 목사님의 그 후광이 컸던 것은 우리 기독교 모든 신자들이 환호를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광화문 광장에 벌겋게 달아올랐던 때였죠. 전 목사님이 이때 그러니까 그 대표가 되는 때였죠. 선거법 위반으로 세 번 감옥 간 중에서 한 번은 선거법 위반으로 황교안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그걸 말을 했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결국 한 번도
면회를 오질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 목사님 엄청난 그 마음의 상처와 그런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게 된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공천 때에 이렇게 밀어주었으니까 그동안에 기독당이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한스러움이 전광훈 목사에게 있죠. 그래서 이번에 공천위원장만큼은 좀 같이 언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흔히는 또 무슨 장관 뭐 요구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위원장을 세우는 데는 언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주 부탁을 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여기에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 공천위원장을 세움과 동시에 이 경남 또 혹은 뭐 울산 뭐 그쪽으로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이게 공천 이런 돈을 이게 이제 받게 되었다. 그 부인한테로 갖다 주었다 하는 이런 말이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이제 전광훈 목사께서 이제 이런 것을 한마디 흘리니까 결국은 또 어떤 작전인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고소로까지 이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전 목사 측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3번 감옥 간 중에서 갔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번도 면회 오지 않고 또 제가 기억에 저도 많이 유튜브를 올렸는데 저도 좀 분노한 것은 그 감옥 간 그 주간에 바로 그 길을 면회를 가지를 않고 전 목사가 가장 이렇게 맞서서 이 가슴 아리하고 있는 소강성 목사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예, 출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금 만날래야 그리고 이제 전 목사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뭐 기도를 해보니까 뜻이 아닙니다 하고 뭐 사모가 쪽지를 건네주고 가버렸다.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 거짓말을 여기도 동아일보에서도 썼는데요. 뭐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불만을 토했는데요. 이 전 목사 처에서는 여기 그동안에 전 목사가 저에 대해서 가전 비방과 거짓말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또 고소하고 나서 추가를 고소한다. 또 다른 기사에 보면은 뭐 고소를 하려고 했다가 이것은 또 이제 무슨 또 미뤘다 이런 이제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 목사 측에서는 또 맞고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덕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이 여기에 이제 한교안이 무너지면은 재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가에 대해서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